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오늘도 운동하고 독서 하셨을까요? 네, 저는 아직 오늘 두 가지 다 못했고요. 오늘 영상 찍고 저 주일인데 교회 다녀와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목별로 큰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어는요, 초등 국어는요, 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등학생이 국어 과목에서 초등학교 과정 동안 얻어야 되는 거, 꼭 다져야 되는 거, 꼭 이거는 해야지만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할 때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필수이자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두 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요, 이 두 가지를 아마 스스로 추측하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독서죠. 네. 맞추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쓴 책을 혹은 뭐 쓴 그 글, 블로그의 글, 아니면 영상 같은 거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실래요? 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독서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세요.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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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독서만큼 국어 실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요. 제가 국어 문제집, 네, 교과서랑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집 굳이 풀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문제집 푸는 거요. 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독서예요. 독서. 이유가 뭐냐? 초등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내는 거. 이게 관건이거든요.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 알려면 글을 많이 접해봐야 돼요. 그리고 짧은 글만 읽어서는 안 돼요. 국어 독해 문제집보다 국어 독해 문제집보다 독서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독해 문제집에 한쪽, 두 쪽짜리 지문 나오죠. 아이들의 생각이 거기에서 멈춰요. 그 분량만큼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이 아니라 책 한 권 분량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초등 국어의 목표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책만 읽힐 수 없는 거예요. 책만 읽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책인데요. 초등 국어에서 국어라는 과목 다 같이 모여서 독서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안에 책에서 발췌한 좋은 글들을 다 집어넣고 그걸 잘 읽었는지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어 교육, 초등 국어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이제 서로 깨닫고 선생님도 교과서 만든 사람도 학부모도 깨닫고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명한 요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하고 있는 온책 읽기라는 거. 이게 정말 바람직한 흐름이에요. 온책, 책 한 권을 온전히 다 읽어내는 활동. 이게 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책 한 권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책 한 권을 끌어가는 그 전체적인 흐름과 그 모든 사건들을요, 자기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사고를 끌어가는 자체, 그 능력을 키워주는 거는요, 결국 책 한 권을 읽어냈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책이 중요한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들은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 당장 네이버 검색만 해도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좌르륵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블로그 하나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정보 딱 캡처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보다 어려도 할 수 있습니다. 한글만 알 수 있다면 검색해서 정보를 찾아내는 일은 굉장히 일차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고 거기에서 내가 그걸 통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일은요, 반드시 책을 읽어야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독해 문제집도 좋지만 독해 문제집을 웬만큼 풀고, 즉, 단원 평가를 애가 국어를요, 100점, 90점 이상 맞는다라고 하면요,
독해 문제집 풀릴 때가 아니에요. 네, 이런 친구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독서 선행하실 때예요. 독서를요, 쭉쭉쭉 빼세요. 정말로. 네. 뭐 애가 이런 책을 읽어?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책들을 계속 넣어주고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애가 똘똘한데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책을 좋아하도록 책에 만족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도록 그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이가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잘 푸는 문제집을 계속 사주고요. 문제를 잘 풀고 문제집을 잘 풀었을 때마다 칭찬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멈추는 거예요. 거의 두 쪽짜리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훈련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고3이면 훈련하는 게 의미가 있죠. 지금 당장 수능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언어 영역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 한두 쪽 되는 글을 읽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는 스킬을 연습할 때가 맞잖아요. 고3이라면.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초등학교 시절이라는 거예요. 초등과 중등과 고등의 공부법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 국어 독해 문제집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한번 풀려보고 잘 풀길래 끝.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거 연습시키지 않았어요. 계속 책을 읽으라고 격려를 해줬고요. 전자책 아이디를 하나 줬고요. 그리고 책을 사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 책의 수준을 높이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발휘를 할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중요한 게 책의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 글이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훈련. 이게 초등 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집 국어 독해 문제집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국어는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국어 독해 문제집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상 꼭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어, 아이가 왠지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문제집을 자꾸 주변에서 사잖아요. 엄마들이 얘는 이런 문제집도 풀고 이 문제집이 좋대, 저 문제집이 좋대 막 이야기가 오고 가면요. 독서만 시키던 엄마들은 계속 불안해 하실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불안한 분들 계실 거예요. 불안해 하지 마세요.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문제집을 푸는 게 효과적이고 그게 맞다라고 했으면요. 저는 아이 문제집 수준을 계속 올렸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고요. 예, 책의 수준을 계속 올렸습니다. 책 한 권을 통해서 얻는 사고력은요. 문제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불안해하셔서 조금 살짝씩 흔들리시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아이가 단원평가에서 계속 번번이 힘들어한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책을 읽기는 하는데 뭔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할 때는 문제집을 적극 활용을 하셔야 돼요. 독해 문제집 하시고요.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휘력의 경우에는 초등 때는요, 어휘력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요, 책을 통해서 계속 어휘를 늘려가고 초등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요, 아직 성인 수준에 닿지 못했기 때문에 어휘력의 차이 때문에 아이가 단원평가를 힘들어하거나 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어휘를 외우거나 할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를 쭉 계속 하다 보면요. 어휘를 저장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국어 어휘를 쓰면서 외우지 않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를 막 주울 수 있도록, 네, 자기가 막 줍는 거예요, 내 걸로. 누가 돈을 버리고 갔는데 그럼 막 정신없이 줍죠? 그런 것처럼 책 속에 있는 어휘를 아이가 막 주워 담는 그런 느낌으로 네, 책을 계속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독서, 네, 강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시죠? 글 쓰는 거. 네. 글 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초등에서요, 잘 읽고 잘 쓰는 거,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요, 웬만한 시험, 네, 국어 시험 단원평가 100점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엄청나게 큰 재산이 됩니다. 글쓰기는요, 입시에도 도움이 되고요, 평생을 가져가는 어떤 인생의 무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내내 꾸준히 영어든 한글이든 일기든 독후감이든 뭐 주제 글쓰기든 영화 감상문이든 매일 한 편씩의 글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세요. 매일 일기도 쓰고 독서록도 쓰고 뭐도 쓰면요 글 쓰다가 하루가 다 가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월요일은 독서록 쓰는 날, 일주일에 뭐 독서록 3편 숙제가 있다면 수요일도 독서록 쓰는 날, 화요일은 일기 쓰는 날, 이렇게 해서요. 아이가 하루에 몰아서 막 숙제를 막 급하게 하지 않도록 요일마다 쓰는 그 글의 종류를 세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는 독서록을 한 편 쓰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에는 일기를 한 편 쓰고 그렇게 하고요. 시간에 여유가 있고 아이가 글쓰기에 좀 속도가 붙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독서록도 쓰고 일기도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싶은 글 있으면 또 써보고 공책에도 써보고 컴퓨터로도 써보고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글쓰기를 계속 시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름 아닌 단원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대비하는 방법이거든요. 평소에 글을 계속 꾸준히 써서 글쓰기 근육이 있는 친구들은요. 서술형 평가가 겁이 안 나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다 서술형 평가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 글쓰기 자체를 싫어하고 글쓰기 자체가 힘들었던 친구들은요, 아무리 머릿속에 다 외웠더라도 그걸 글로 푸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뭔가를 달달달달 암기하고 단원평가에 대비해서 막 교과서를 외우고 하는 거를 좀 어려워했던 친구들이지만 서술형 평가 문제를 받았을 때 이 내용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글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이 친구들은 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서 사고력을 높인 다음에요. 그 사고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죠.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되면서, 왜냐, 독서가 됐으니까 이해가 되면서 이걸 바탕으로 정답을 쓸 때 논리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는 그런 글로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초등 국어의 목표예요. 네, 더 가지 않으셔도 돼요. 더 가고 싶다, 욕심난다,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하다, 그러면 이 수준을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높여보세요. 수준을 글쓰기를요, 막 적게 쓰던 친구들이 많이 쓰게 해보시고요. 전에 안 쓰던 글의 종류를 도전을 해보시고요. 책만 읽던 친구들이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한다. 그럼 어른들이 읽는 신문 있죠? 동아일보 같은 거. 그런 걸 막 던져주고 읽게 하세요. 매일경제 같은 그런 주간지 있죠? 그런 걸 한번 읽게 해보세요. 네. 다양한 읽을 거리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극을 받고 그것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사고력이 높아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들의 공부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그렇게 아이의 그 뇌 보따리를 만들어야 될 귀한 시간에 계속 문제집만 풀고 있는 거예요. 국어 문제집 뭐 3학년 1학기 그 문제집 풀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건요,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이 꼭 확보가 돼야 돼요. 문제집 한쪽 푸는 거는요, 5분, 10분이면 앉아서 풀고 끝. 그다지 큰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책에 몰입해서 읽기 위해서는요, 분위기도 필요하고, 책을 읽겠다는 마음도 필요하고,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30분,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의 확보된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들이 계속 연습이 되면요. 이걸로 사고력이 점점 커지고 두뇌가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놓은 뇌를 가지고 뇌의 용량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초등에서 중요한 거, 습관 잡기랑 네, 뇌 용량 늘리는 거, 이거 두 가지 꼭 생각하셔야 돼요. 큰 그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큰 그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엄청난 공부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분명히 애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르려면요, 공부량 자체는 엄청날 거예요. 아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하든 못하든 입시를 치르면서 그냥 계속 책상에 앉아 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시절 그 중고등학교 때 덜 힘들게 더 효율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걸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어도 내가 막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글이 무섭지가 않는 아이가 돼야 돼요. 읽는 것과 쓰는 것 모두가 다 어렵지가 않고 여기에 이제 중학교에 가면서 어휘력을 보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더 할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땅을 다진다.
네,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그냥 좀 어째 보면, 누가 보면 굉장히 이 곡 맞나 싶은 그런 방법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선생님들이 독서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랑 글쓰기 두 가지 꼭 잡으시고요. 잘하는 친구들한테 굳이 문제집 풀리지 마세요. 네, 독서 선행이 더 효과적입니다. 명심하시고, 네, 필요하신 계획에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